사고로 죽은 아들 묘에 찾아갔는데 그곳에서 만난 어린 꼬마아이의 말 한마디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묘는 우리 아빠 묘인데. 누구세요? 오늘은 할아버지와 손자의 특별한 만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가을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오는 10월의 어느 오후, 서울 근교의 한 공원묘지에는 정막만이 흘렀다. 높은 언덕 위에 자리한 묘역 사이로 낙엽들이 바스락거리며 굴러다녔고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음마저 이곳에서는 희미한 잡음에 불과했다. 한도연은 무릎을 꿇고 아들의 묘비 앞에 앉아 있었다. 70을 앞둔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꼿꼿했던 어깨가 오늘만큼은 무겁게 처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고 정장 바지의 무릎 부분은 이미 흙먼지로 더러워진 상태였다. 지후야. 목이 메어 나오는 목소리였다. 평생을 냉철한 경영인으로 살아온 그였지만 이곳에서만큼은 그저 아들을 잃은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가 새겨져 있었다. 사랑하는 아들 한지후.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한도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눈물은 단순한 슬픔만이 아니었다. 후회와 자책,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에 대한 절망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다. 지우가 살아있을 때 그는 아들에게 충분히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다. 사업 확장과 회사 경영에만 매달려 있던 그는 아들의 일상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지우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는지, 무엇을 고민하는지, 이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사업상의 수치만큼이나 중요하지 않았다. 회장님께서는 언제나 바쁘셨죠. 지우도 그걸 이해한다고 했어요. 몇 년 전 며느리 소연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그때는 그저 며느리가 자신을 이해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말 속에 담긴 차가움을 느낄 수 있었다. 한도연은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지우가 대학교를 졸업하던 날 찍은 사진이었다. 학사모를 쓴 지우의 환한 미소가 선명했다. 그날도 그는 중요한 회의 때문에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 사진조차 비서가 대신 찍어서 전해준 것이었다. 아빠가 정말 바보였다. 사업이 뭐가 그리 중요했는지. 바람이 불어와 그의 회색 머리카락을 흩어놓았다. 한때는 검었던 그 머리가 이제는 완전히 하얗게 변해 있었다. 세월의 무게와 함께 후회의 무게도 함께 실려 있는 듯했다. 갑자기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한도연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아마 관리소 직원이거나 다른 성묘객일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발자국은 점점 가까워지더니 바로 그의 옆에서 멈췄다. 안녕하세요.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였다. 아이의 목소리였다. 한도연은 놀라서 고개를 들었다. 12살 정도로 보이는 소년이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소년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고 깔끔한 교복을 입고 있었다. 안녕. 한도연은 당황스러웠다. 이런 한적한 곳에서 아이를 만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더욱이 그 아이는 혼자인 것 같았다. 여기 혼자 온 거니? 네. 아빠한테 왔어요. 소녀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리고는 한도연의 시선이 향한 묘비를 가리키며 말했다. 여긴 우리 아빠 무덤이에요. 한도연의 심장이 순간 멈춘 것 같았다. 소년이 가리킨 곳은 바로 지후의 묘비였다. 그는 황급히 일어섰다. 뭐라고? 내 아버지가 여기에? 네. 한지후 아빠요. 소년의 대답에 한도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지우에게 아들이 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다. 소영과는 아이가 없었고 다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가 있다는 이야기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 너는 누구니? 정말로 지우의? 유나인이에요. 한지우가 제 아빠예요. 아인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한도연은 또 한 번 충격을 받았다. 소년의 얼굴에서 젊은 시절 지우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특히 그 맑고 총명한 눈빛은 어린 시절 지우와 놀랍도록 닮아 있었다. 이럴 수가. 정말로. 한도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의 무릎에서 힘이 빠져 다시 주저앉을 뻔했지만 간신히 버텼다. 아이는 그런 그를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아빠가 사진을 보여주면서 할아버지라고 했어요. 한도연 할아버지요. 아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다. 몇 년 전 회사 창립 기념일에 찍은 한도연의 사진이었다. 지우가 어떻게 이 사진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아들이 아이에게 자신을 소개한 것이었다. 지우가 너에게 나 이야기를 했다고? 네. 할아버지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훌륭한 사장님이라고요. 한도연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자신에게 차가웠던 자신을 지우는 아들에게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것이다. 그 사실이 그를 더욱 미안하게 만들었다. 아빠는 할아버지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했어요. 바쁘셔서 자주 못 만나시지만 언젠가는 꼭 저를 할아버지께 소개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아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도연의 가슴을 찔렀다. 지우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것이다. 오히려 아들에게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너희 어머니는 어떻게 혼자 여기까지 왔니? 엄마는 집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엄마는 미술 선생님이에요. 학교에서 집까지는 버스로 금방이에요. 아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슬픔보다는 담담함이 묻어 있었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미 아버지의 죽음을 받아들인 듯 했다. 미술 선생님, 그럼 너희 어머니 성함은? 민서영이에요. 중학교에서 미술을 가르치세요. 한도연은 그 이름을 들어본 기억이 없었다. 지우가 결혼한 강소연 외에 다른 여자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아이는 할아버지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리고는 가져온 꽃다발을 아버지의 묘비 앞에 정성스럽게 놓았다. 작은 손으로 묘비를 어루만지며 중얼거렸다. 아빠, 오늘 학교에서 그림 그리기 대회에서 금상 받았어요. 엄마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한도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라면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가족이 있었던 것이다. 지우는 왜 이 아이와 그 어머니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아이나, 네 할아버지, 너는 아빠하고 많이 놀았니? 네, 아빠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오셨어요. 같이 공원도 가고 영화도 보고 제가 그린 그림도 보여드렸어요. 아빠는 제 그림을 정말 좋아하셨어요. 아인의 얼굴이 환해졌다. 아버지에 대한 기억들이 모두 행복한 것들인 듯했다. 한도연은 가슴 한편이 따뜻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더욱 서글펐다. 그래, 지우가 너를 많이 사랑했구나. 네, 아빠는 저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할아버지도 저를 보시면 분명히 사랑하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한도연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움터오르기 시작했다. 이 아이가 정말 지우의 아들이라면 이 아이는 자신의 유일한 혈육이었다.
지우를 잃은 슬픔 속에서 하늘이 내려준 선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도 들었다. 왜 지우는 이 아이에 대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법적으로 결혼한 소연 외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숨겼을까? 아이나, 너희 엄마와 아빠는 결혼을 하셨니? 아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다. 어린 나이지만 그것이 민감한 질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다. 아니요. 아빠에게는 다른 아내가 있어요. 강소연 아줌마요. 하지만 아빠는 저희를 더 많이 사랑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한도연은 모든 것을 이해했다. 지우에게는 법적 아내 소연이 있었지만 진정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가 따로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에게 말하지 못했던 이유도 짐작할 수 있었다. 한도연은 자신이 얼마나 완고하고 보수적인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다. 아들의 혼외 관계와 사생아에 대해 그가 어떻게 반응했을지는 뻔한 일이었다. 지우는 아마도 아버지의 반대를 두려워했을 것이다. 할아버지, 아인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불렀다. 한도연이 한참 동안 말없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생각을 좀 했구나. 괜찮아요. 어른들은 생각할 일이 많으시잖아요. 아빠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인의 배려심에 한도연은 또 한 번 감동받았다. 이 아이에게서 지우의 선량함을 느낄 수 있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묘지에는 서서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다. 아이는 시계를 보더니 일어섰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가봐야 해요. 엄마가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한도연도 일어섰다. 아인이 떠난 후에도 그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오늘 만난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인지 확실하게 알고 싶었다. 그리고 만약 정말 손자라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해야 했다. 지후야, 내가 나한테 이런 선물을 남겨둔 거니?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흩날렸다. 마치 지우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한도연은 결심을 굳혔다. 이 아이에 대해 그리고 그 어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야 했다. 묘지를 떠나며 한도연은 뒤를 돌아보았다. 지후의 묘비가 저녁 노을을 받아 붉게 물들어 있었다. 오늘 이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차에 올라탄 한도연은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집으로 가세요.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유나인이라는 소년과 민서영이라는 여자에게 가 있었다. 자신이 모르던 또 다른 가족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지금까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놓치고 살았는지에 대한 깊은 반성이 밀려왔다. 오늘 만난 그 소년의 맑은 눈빛이 계속 떠올랐다. 지우를 닮은 그 눈빛이. 한도연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서재로 향했다. 평소 같으면 저녁 식사를 하고 하루 일정을 정리했겠지만 오늘은 그럴 여유가 없었다. 머릿속에는 온통 유나인이라는 소년의 모습만 가득했다. 민서영, 민서영. 그는 책상에 앉아 그 이름을 중얼거렸다. 지우가 언제부터 그 여자와 만났는지, 어떻게 만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한도연은 서랍에서 주소록을 꺼내 비서 김 과장의 번호를 찾았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직전에 손을 멈췄다. 이런 사적인 일까지 회사 사람을 시키는 것이 옳은 일인지 망설여졌다. 결국 그는 직접 인터넷을 켜고 민서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해 보았다. 다행히 몇 개의 검색 결과가 나왔다. 그 중에서 중학교 교사 프로필이 눈에 띄었다. 서울중앙중학교 미술교사 민서영. 사진을 클릭해 보니 30 중반의 단정한 여성이
그녀의 미소에서는 아인과 닮은 온화함이 느껴졌다. 이분이 지우를. 한도연은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지우가 왜 이 여자를 사랑했는지 어렴풋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소영과는 완전히 다른 타입이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는 강소연이었다. 한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님. 소연아, 이 시간에 무슨 일이니? 혹시 오늘 지후 무덤에 다녀오셨나요? 관리소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한도연은 순간 당황했다. 아인을 만난 일을 소연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되었다. 아, 그냥 성묘하러 갔다 왔다. 그러셨군요. 아버님께서 너무 자주 가시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요. 지우도 아버님이 너무 상심하시는 걸 원하지 않을 텐데요. 소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차가운 느낌이 있었다. 한도연은 문득 아인의 말이 떠올랐다. 강소연 아줌마라고 했을 때의 그 어두운 표정이. 소연아, 지우가 혹시 다른 여자와 만난 적이 있었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한동안 아무 말이 없다가 소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확실히 차가워진 목소리였다. 아버님, 갑자기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그냥 궁금해서. 지우는 저만 사랑했어요. 다른 여자 같은 건 없었습니다. 소연의 단호한 부정에 한도연은 더 이상 묻기 어려웠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이 너무 즉각적이고 강한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그래, 알았다. 일찍 쉬어라. 네, 아버님도 건강관리 잘하세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도연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소연은 분명히 뭔가를 알고 있었다. 아니면 적어도 의심은 하고 있었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일찍 일어나 운전기사에게 말했다. 오늘은 직접 운전하겠소. 차 키를 주시오. 회장님께서 직접 운전을 하신다고요? 가끔은 혼자 다니고 싶을 때가 있소. 한도연은 인터넷에서 찾은 주소를 따라 서울중앙중학교로 향했다. 학교 앞에서 한참을 기다리다 보니 점심시간이 되었다. 학생들이 우르르 나와 근처 식당이나 편의점으로 향했다. 그때 학교 정문에서 나오는 여자를 발견했다. 어제 인터넷에서 본 바로 그 사진의 주인공이었다. 민서영이었다. 한도연은 차에서 내려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영은 낯선 노인이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고 경계하는 기색을 보였다. 실례합니다. 민서영 선생님이시죠? 네. 그런데 어떻게? 저는 한도연이라고 합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서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한도연 회장님? 네.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서영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학교 근처의 조용한 카페로 들어갔다. 어떻게 저를? 어제 아인이를 만났습니다. 지후 무덤에서요.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고 말했다. 아인이가 혼자 거기에 갔다고요? 네. 그 아이가 지우의 아들이라고 하더군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인이한테 혼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서영이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한도연은 그 모습을 보며 이 여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지금까지 몰랐던 게 미안할 따름입니다. 한도연의 말에 서영이 고개를 들었다.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었다. 지우에 대해 말해주실 수 있습니까? 서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우 씨와는 5년 전에 만났어요. 제가 가르치던 학생의 미술 전시회에서였죠. 서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진실했다.
그때 지우 씨는 혼자 왔더라고요. 아이들 그림을 정말 열심히 보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후원을 하러 오신 거였더라고요. 후원이요? 네. 지우 씨는 정기적으로 우리 학교 미술부를 후원하셨어요. 그때부터 종종 만나게 됐고, 서영은 잠시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처음엔 그냥 친구였어요. 지우 씨는 미술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제 그림도 보시고 이런저런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소연이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서영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우 씨는 숨기지 않으셨어요. 결혼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사랑하지는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도 저도 모르게 사랑하게 됐어요. 지우 씨는 정말 따뜻한 분이셨어요. 아이들을 좋아하시고 제 그림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서영의 목소리가 더욱 작아졌다. 아이니가 생겼을 때 지우 씨가 정말 기뻐하셨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아이니와 시간을 보내시고 아이니 그림 그리는 걸 보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시고 한도연은 이야기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지우는 자신이 주지 못한 사랑을 이곳에서 찾았던 것 같았다. 지우가 아이니를 많이 사랑했나 보군요. 세상 누구보다 사랑하셨어요. 아이니 태어났을 때 우시는 걸 봤어요. 그때 지우 씨가 말씀하셨어요. 이 아이 때문에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겼다고. 그 말을 들은 한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동시에 자신에 대한 미안함도 커졌다. 지우는 아버지에게서 받지 못한 사랑을 아들에게 주고 싶었던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서영이 고개를 들어 한도연을 바라보았다. 회장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우 씨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는 완벽한 분이고 자신은 그런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완벽한 분이라니. 한도연은 자조적으로 웃었다. 자신이 완벽하기는커녕 아버지로서는 실격이었다. 지우 씨는 회장님을 정말 존경하셨어요.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시기도 했어요. 자신의 이런 복잡한 상황을 아시면 실망하실까봐. 그때 서영의 휴대폰이 울렸다. 문자 메시지였다. 아인이에요. 학교에서 일찍 끝났다고. 가봐야겠군요. 네.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왔다. 한도연은 서영에게 말했다.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아인이와 함께요. 서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강소연 씨가 저희를 알고 있어요. 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떻게 알고 있다는 겁니까? 지우 씨가 돌아가시고 나서 며칠 뒤에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서영의 목소리가 떨렸다. 호적에도 없는 아이를 손자라 부르실 겁니까? 지우의 재산에 관심이 있다면 포기하라고. 그리고 회장님께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한도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 말을 했다고요? 그뿐만 아니에요. 아이니한테도 상처되는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 없는 아이라고. 그리고 자신만 지우 씨의 진짜 아내라고. 서영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 모습을 본 한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도 아무 말 없이 참고 계셨던 겁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우 씨도 없는데. 그리고 정말로 저희는 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한도연은 서영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아닙니다. 아인이는 지우의 아들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정말이세요? 저와 함께 집으로 가시죠. 아인이도 데려오시고요. 서영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한도연은 속으로 결심했다. 소연과 제대로 이야기를 나눠야 할 때가 온 것 같았다. 그날 저녁 한도연의 집 거실에는 낯선 긴장감이 흘렀다. 소연이 평소와 같이 저녁 식사를 준비하러 왔다가 거실에 앉아 있는 서영과 아인을 발견한 것이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소연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아이는 소연을 보자 서영의 뒤로 숨었다. 소연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한도연의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다. 권위 있고 단호했다. 아버님, 이분들이 누구신지. 윤아인이다. 지우의 아들이고 내 손자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곧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버님,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지우에게는 제가 유일한 아내였어요. 호적에도 없는 아이를 손자라고 부르실 건가요? 바로 서영이 말했던 그 말이었다. 한도연의 분노가 폭발했다. 강소연, 당신이 어떤 자격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요? 소연은 당황했지만 여전히 거만한 태도를 유지했다. 저는 지우의 정식 부인이에요. 법적으로 인정받은 유일한 가족이고요. 저 아이는 그만. 한도연의 고함에 집안이 조용해졌다. 아인이 무서워서 서영의 팔에 매달렸다. 소연, 당신이 이 아이한테 뭐라고 했는지 다 들었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소연의 가면이 벗겨지기 시작했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저 아이 때문에 지우의 재산이 나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으라고요? 저도 지우의 아내였어요. 지우를 사랑했다면 지우의 아들도 사랑해야 하는 거 아니요? 사랑? 소연이 비웃었다. 지우가 저를 사랑했나요? 저 여자한테 가서 애까지 낳아놓고?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소연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지우가 서영을 사랑했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지우의 아내였소. 그런 당신이 어떻게 지우의 아들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소? 소연은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듯이 본색을 드러냈다. 좋아요. 솔직히 말하죠. 저는 지우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한도연 회장의 며느리 자리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우는 저 여자만 쳐다보고. 한도연은 충격을 받았다. 소연의 진짜 모습이 이런 것이었다니.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래요. 그리고 지우도 알고 있었어요. 저희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는 걸요. 서로 필요에 의한 거래였다는 걸요. 그 말을 들은 아인이 서영에게 속삭였다. 엄마, 아빠가 불쌍해요. 서영이 아인을 품에 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한도연도 가슴이 아팠다. 지우는 얼마나 외로웠을까. 소연, 당신은 이제 이 집에 오지 마시오. 뭐라고요? 지우의 아내라면 지우의 아들을 보호해야 했소. 그런데 당신은 오히려 그 아이를 상처 주었소. 당신에게는 며느리가 될 자격이 없소. 소연은 분노에 떨며 소리쳤다. 좋아요. 하지만 지우의 재산은 제 거예요. 법적으로 제가 유일한 상속자라고요. 그 말을 남기고 소연은 집을 나갔다. 거실에는 정적이 흘렀다. 한도연은 아인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다. 아인아, 할아버지가 미안하다. 그런 무서운 일을 겪게 해서. 아인은 한도연을 보며 말했다. 할아버지는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아빠가 그랬어요. 할아버지는 좋은 분이라고. 그 말에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인아, 이제부터 할아버지가 너를 보호해 줄게. 약속한다.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한도연은 서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서영 씨도 이제부터 우리 가족입니다. 지우가 사랑한 사람이고 아인이의 어머니니까요. 서영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그날 밤 한도연은 오랜만에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다. 잃은 아들의 빈자리가 손자와 그의 어머니로 인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소연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상속 문제는 쉽게 해결될 일이 아닐 것 같았다. 소연이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한도연은 아인과 서영을 위해 집안에 있던 지우의 방을 아인의 방으로 꾸며주었다. 아인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이제는 할아버지의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아인이 그림을 들고 뛰어왔다.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다. 할아버지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런데 그림 한쪽 구석에는 구름 위에서 웃고 있는 아빠의 모습도 그려져 있었다. 정말 잘 그렸구나. 아빠도 기뻐하실 것 같다. 아빠도 우리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실까요? 물론이지. 아빠가 가장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니까. 한도연은 아인을 안아주며 말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지우의 죽음에 대한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날 오후 한도연은 지우의 절친한 친구였던 박민호를 만나기로 했다. 민호는 지우와 대학 동기로 지우의 죽음 이후 한동안 연락을 끊고 지냈다. 형님, 안녕하세요. 민호는 여전히 지우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모습이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다. 민호야, 오랜만이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별로 좋지 않았어요. 지우 형이 없으니까 뭘 해도 재미가 없더라고요. 두 사람은 조용한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한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호야, 지우가 죽기 전에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니? 민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그는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사실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무엇이지? 지우 형이 죽기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한도연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뭐라고 했니? 요즘 너무 힘들다고. 그리고 소연 씨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했어요. 소연이 때문에? 네. 지우 형이 말하길 소연 씨가 갑자기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보험료만 월 300만 원이 넘는 보험이었대요. 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생명보험을? 처음에는 지우 형이 거부했대요. 그런데 소연 씨가 계속 우기면서 가족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가입해야 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입했는데 그 뒤로 소연 씨 태도가 더 이상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우 형이 회사 일로 피곤해서 일찍 들어가고 싶어도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하고 민호가 말을 멈추고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특히 사고 당일에는 뭐가 있었지? 지우 형이 제게 전화했어요.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다고. 그런데 소연 씨가 자꾸 어디 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고 했어요. 한도연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그때 지우가 뭐라고 더 말했니? 이상하다고 했어요. 소연 씨가 평소와 다르게 굴고 자꾸 차 키를 들고 나가라고 한다고. 마치 일부러 운전을 시키려는 것 같다고 했어요. 일부러? 네. 그리고 형님,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한도연이 고개를 끄덕였다. 지우 형이 마지막으로 제게 보낸 문자가 있어요. 민호는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었다. 민호야,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영이와 아인이를 부탁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전해달라. 문자를 본 한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지우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던 것 같았다. 이 문자를 언제 받았지? 사고 당일 오후 3시쯤이었어요. 사고가 난 게 6시쯤이었으니까. 불과 3시간 전이었죠.
한도연은 머리가 복잡해졌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까? 아니면 정말로. 민호야, 혹시 지우가 소연이와 갈등이 있었다고 말한 적이 있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서영 씨와 아인이 때문에. 소연 씨가 지우 형을 계속 다그쳤대요. 그 여자와 헤어지고 아이도 인정하지 말라고. 그랬군. 그런데 지우 형은 절대 그럴 수 없다고 했대요. 서영 씨와 아인이가 자신의 진짜 가족이라고. 소연 씨와의 결혼은 실수였다고 했어요. 한도연은 점점 더 확신이 들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확신이. 민호야, 혹시 지우가 유언장 같은 걸 남겼다는 얘기는 못 들었니? 민호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아, 그거요. 지우 형이 몇 달 전에 공증받은 유언장을 작성했다고 했어요. 공증받은 유언장? 네. 서영 씨와 아인이를 위해서라고 했어요.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재산의 절반은 아인이에게 상속하고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한도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그 유언장이 있다면. 그런데 이상해요. 지후 형 장례식 때 그 유언장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없어졌다고? 지후 형이 저한테 유언장 사본을 맡겼거든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그런데 원본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한도연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호야, 그 사본을 아직 가지고 있니? 네, 있어요. 하지만 사본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다. 특히 공증받은 유언장이라면 더욱 그렇지. 한도연은 흥분했다. 이제 진실이 보이기 시작했다. 민호야, 나와 함께 경찰서에 가줄 수 있니? 경찰서요? 왜요? 지후의 죽음을 재조사해 달라고 신청하려고 한다. 민호의 얼굴이 진지해졌다. 형님, 설마 지후 형이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날 저녁 한도연은 집에 돌아와 서영과 아인에게 모든 것을 설명했다. 서영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하는 기색도 보였다. 지우 씨가 정말로 우리를 생각해서 유언장을 남겨주셨군요. 그뿐만 아니야. 지우는 자신에게 위험이 닥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 아인이 무서워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그럼 아빠는 나쁜 사람한테 당한 거예요? 한도연은 아인을 안으며 말했다.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만약 그렇다면 할아버지가 꼭 밝혀낼 거야. 소연 아줌마가 그런 거예요? 그건 경찰에서 조사해 볼 거야. 다음 날 한도연은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담당 형사는 한도연의 말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저희도 당시에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죠?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증거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차량의 브레이크 흔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브레이크 흔적이 없다고요? 네. 보통 졸음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순간적으로 브레이크를 밟게 되는데 한지우 씨의 경우는 그런 흔적이 전혀 없었어요. 한도연은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사고 당일 한지우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했는데 전혀 술을 마시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서는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어요. 수면제요? 당시에는 한지우 씨가 불면증으로 복용하던 약이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조사해 보니 그런 처방전이 없더라고요.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지우는 수면제에 의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사고를 당한 것이었다. 재수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강소연 씨를 중심으로 수사하겠어요. 한도연은 집으로 돌아와 서영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서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지우 씨가 정말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였군요. 이제 진실이 밝혀질 거야.
지우도 편히 잠들 수 있을 거고. 그날 밤 아인이 한도연에게 다가왔다. 할아버지, 아빠가 꿈에 나타나서 고맙다고 했어요. 정말이니? 네. 그리고 이제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할아버지와 엄마가 저를 지켜줄 거라고. 한도연은 아인을 꽉 안아주었다. 그래, 할아버지가 꼭 지켜줄게. 그리고 아빠의 억울함도 꼭 풀어줄 거야. 며칠 후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강소연의 집에서 수색을 한 결과 지후의 유언장 원본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소연이 몰래 구입한 수면제도 함께 발견되었다. 이제 모든 증거가 다 갖춰졌습니다. 강소연 씨를 긴급 체포했어요. 한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지우의 억울함이 풀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날 저녁 한도연은 지우의 묘를 찾았다. 아인과 서영도 함께였다. 지우야,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 아빠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아인이 아버지의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빠, 이제 안전해요. 나쁜 사람은 잡혔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흩날렸다. 마치 지우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한도연은 비로소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제 또 다른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다. 법정에서의 싸움이. 소연은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고 지우의 유언장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시작될 것이었다. 한도연은 결심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인의 권리를 지켜내겠다고. 그것이 지우에 대한 마지막 효도이자 손자에 대한 할아버지의 의무라고 생각했다. 소연이 구속된 지 며칠이 지났지만 한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무겁기만 했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이제 법정에서 정식으로 소연의 죄를 입증해야 했고 지우의 유언장을 둘러싼 상속 문제도 해결해야 했다. 할아버지, 왜 계속 우울해 보이세요? 아인이 한도연의 서재로 들어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아인은 할아버지가 매일 밤 늦게까지 서류들을 들여다보는 것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아인아, 할아버지는 괜찮다. 그냥 생각할 일이 좀 많아서 그래. 아빠 일 때문이에요? 한도연은 아인의 똘망똘망한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 아이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다. 그래. 아빠의 억울함을 완전히 풀어주려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은 없나요? 한도연은 아인을 무릎에 앉히며 말했다. 아인이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만으로도 할아버지에게는 큰 힘이 된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다. 변호사 이성민으로부터의 전화였다. 회장님,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소연 측에서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상당히 실력 있는 변호사더라고요. 그리고 예상대로 유언장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계획인 것 같습니다. 한도연의 표정이 굳어졌다. 어떤 식으로 이의를 제기한다는 겁니까? 유언장이 위조되었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설령 진짜라고 하더라도 아인이가 법적으로 인정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점을 들어 상속권을 부정할 것 같습니다. 한도연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회장님, 법정에서는 감정보다는 증거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더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난 후 한도연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아이는 여전히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아빠 진짜 아들이 맞죠? 물론이지. 왜 그런 말을? 학교에서 친구들이 그러는데. 제가 아빠 진짜 아들이 아니라고. 한도연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직 어린 아인까지 이런 상처를 받고 있다니. 아이나, 그런 말하는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라. 넌 분명히 지우 아빠의 아들이고 할아버지의 손자야.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할아버지가 증명해 보일게. 한도연은 결심했다.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아인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증명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한도연은 유전자 검사기관을 찾았다. 지후의 머리카락과 아인의 머리카락을 가져가 친자 확인 검사를 의뢰했다.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정확도는 99.9%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검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한도연은 지우가 다녔던 회사에 들렀다. 지우의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지우의 직속 상사였던 김 부장이 인사했다. 김 부장, 지우에 대해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지우가 최근 몇 달 동안 평소와 달랐던 점이 있었나? 김 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있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지우 씨가 자주 변호사 사무실에 다니더라고요. 변호사 사무실에? 네. 그리고 공증 사무소도 몇 번 가셨고요. 동료들이 뭐하러 그런 데 다니냐고 물어봤는데 중요한 일이 있다고만 하시더라고요. 한도연은 이미 그 이유를 알고 있었지만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었다. 혹시 어느 변호사 사무실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아, 그거야 알아요. 법무법인 정이었습니다. 지우 씨가 명함을 보여준 적이 있어서 한도연은 즉시 법무법인 정의로 향했다. 담당 변호사 정유진을 만날 수 있었다. 한지후 씨의 아버님이시군요. 지후 씨 이야기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유 원장에 관한 일이시죠?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 변호사는 파일을 꺼내며 설명했다. 지우 씨는 몇 달에 걸쳐서 유 원장을 준비하셨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유 원장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공증까지 받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렇게 신중하게 준비했을까요? 아마도 누군가의 방해를 예상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법적 아내인 강소연 씨의 반발을 우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이것도 있어요. 지우 씨가 마지막에 작성한 편지입니다. 편지요? 네. 유 원장과 함께 봉투에 넣어두라고 하셨는데 아버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한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지후의 친필로 쓰인 편지였다. 아버지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는 것은 제게 불의의 사고가 일어났다는 뜻일 것입니다. 먼저 그동안 효도하지 못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께 숨겨온 것이 있습니다. 서영이라는 여자와 아인이라는 아들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소연이가 제 아내지만 제 마음속 진짜 가족은 서영이와 아인이입니다. 아인이는 정말 착하고 똑똑한 아이입니다. 아버지의 손자로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부디 아인이를 제 아들로 인정해 주시고 서영이도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세요. 그리고 만약 제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소연이를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소연이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미안합니다. 아들 지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난 한도연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편지도 증거가 될 수 있겠죠? 물론입니다. 필적 감정을 받으면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한도연은 편지를 가슴에 품고 집으로 돌아왔다. 서영과 아인에게 편지를 보여주자 두 사람 모두 눈물을 흘렸다. 지우 씨가 이런 편지까지 남겨주셨군요. 서영이 흐느끼며 말했다. 아빠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구나. 아인도 울먹이며 말했다. 그날 저녁 한도연은 지우의 방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다. 아들의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그리움에 잠겼다. 서랍을 정리하던 중 한도연은
지우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마지막 몇 페이지를 읽어보니 소연에 대한 두려움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소연이가 이상하다. 갑자기 생명보험에 가입하라고 하고 내가 피곤하다고 해도 자꾸 밖으로 나가자고 한다. 마치 내가 사고를 당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 오늘도 또 차 키를 들고 나가라고 했다. 너무 피곤해서 싫다고 했는데 화를 냈다. 뭔가 이상하다. 민우한테 만약의 일에 대비해서 유언장 사본을 맡겼다. 그리고 아버지께 드릴 편지도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두었다. 혹시 모르니까. 일기를 읽으며 한도연은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지우는 죽음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직접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던 것이다. 일주일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99.9%의 확률로 아인이 지우의 친아들이라는 결과였다. 한도연은 기뻤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다. 이미 마음으로는 아인을 손자로 받아들였는데 굳이 과학적 증명이 필요했다는 현실이 씁쓸했다. 이제 누구도 아인이의 정체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변호사 이성민이 만족스러워했다. 법정에서 이 모든 증거들을 제시하면 소연 측의 주장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소연 측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다. 구속된 소연과 면회한 후 새로운 주장을 펼치기 시작했다. 강소연 씨는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이 진짜라고 하더라도 지우 씨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고요? 네. 혼외자와의 관계로 인한 죄책감과 스트레스 때문에 정상적인 판단력을 잃었다는 주장입니다. 한도연은 황당했다.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지우 씨의 정신 상태가 정상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병원 기록, 직장 동료들의 증언 등을 수집해야 해요. 재판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한도연은 지우의 담당 의사를 찾아가 건강 기록을 확인했고 직장 동료들의 증언을 수집했다. 모든 사람이 지우가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였다고 증언했다. 한편 아이는 학교에서 점점 더 많은 시선을 받게 되었다. 뉴스에서 사건이 보도되면서 아이들이 아인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다. 할아버지, 전학 가고 싶어요. 아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왜? 무슨 일이 있었니? 친구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그리고 선생님도 저한테만 특별히 잘해주시려고 해요. 한도연은 가슴이 아팠다. 아직 어린아이니 이런 시선들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웠다. 아이나, 조금만 참자. 모든 일이 끝나면 새로운 학교로 보내드릴게. 정말이에요? 정말이다. 그리고 아인이가 당당하게 다닐 수 있는 좋은 학교로 보내드릴 거야. 그날 밤 한도연은 서영과 깊은 대화를 나눴다. 서영 씨,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니에요. 저희를 받아들여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아인이가 학교에서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걱정이에요. 아직 어린아이가 이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재판이 끝나면 아인이를 외국으로 보내는 게 어떨까요? 한국에서는 계속 이런 시선을 받을 것 같아서. 서영이 놀라며 말했다. 외국이라니요? 미국에 제가 아는 사람이 있어요.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하지만 지우 씨의 무덤이 여기 있는데 지우도 아인이의 행복을 가장 바랄 거예요. 서영은 한참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아인이와 이야기해 보겠어요. 재판 날짜가 다가오면서 한도연의 마음도 무거워졌다. 과연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까? 소연의 교묘한 변명들을 완전히 반박할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신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인의 권리를 지켜내겠다는 것이다. 그것이 지우에 대한 마지막 효도이자 손자를 향한 할아버지의 마음이었다. 재판을 앞두고 한도연은 지우의 묘를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혼자였다. 지우야, 아빠가 너의 억울함을 꼭 풀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아인이도 꼭 지켜낼 거다.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들을 날렸다. 한도연은 그것이 지우의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재판 당일 아침, 한도연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오늘은 지우의 억울함을 풀고 아인의 미래를 지켜낼 수 있는 중요한 날이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면 안 되나요? 아인이 교복을 입고 나타났다. 한도연은 아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인아, 법정은 어른들이 가는 곳이야. 너는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어. 하지만 제 일이기도 하잖아요. 맞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아인이를 대신해서 싸울 거야. 걱정하지 마라. 서영도 긴장한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녀는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다. 회장님, 떨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진실이 있어요. 진실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한도연 회장의 며느리가 아들을 살해했다는 사건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도연 회장님, 며느리의 범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손자 윤하인 군의 상속권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한도연은 묵묵히 법정으로 들어갔다. 법정 안은 엄숙한 분위기였다. 방청석에는 지우의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앉아 있었다. 그리고 피고석에는 수척해진 강소연이 앉아 있었다. 소연은 한도연을 보자 차가운 눈빛을 보냈다. 한때는 며느리라고 불렀던 여자였지만 이제는 아들을 죽인 원수였다. 모두 기립하십시오. 판사가 입장하고 재판이 시작되었다. 피고인 강소연은 남편 한지우를 수면제로 의식을 잃게 한 후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살해한 혐의와 유언장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가 일어나 공소사실을 낭독했다. 피고인은 남편에게 거액의 생명보험을 가입하게 한 후 2023년 10월 15일 오후 6시경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여 의식을 잃게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운전 중 의식을 잃어 사고가 나도록 유도했습니다. 소연의 변호사 김대성이 일어났다. 그는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다. 재판장님, 검찰의 주장은 추측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은 남편을 사랑했고 살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럼 수면제와 생명보험 그리고 은닉된 유언장은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검사가 반박했다. 수면제는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복용하던 것이 실수로 피해자의 음료에 들어간 것이고 생명보험은 가족을 생각하는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유언장 은닉 혐의는 인정하지만 이는 충격으로 인한 실수였습니다. 재판은 치열했다. 검사 측에서는 소연이 구입한 수면제 영수증과 약국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시했다. 피고인은 평소 불면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일주일 전 갑자기 수면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제는 피해자의 차에서만 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변호사도 만만치 않았다. 재판장님, 검찰의 증거는 정황 증거일 뿐입니다. 피고인이 직접 수면제를 먹였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이때 박민호가 증인으로 나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우의 마지막 문자와 전화 내용에 대해 증언했다. 지우 형이 마지막으로 저에게 보낸 문자입니다. 스크린에 지우의 문자가 나타났다. 민호야, 혹시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서영이와 아인이를 부탁한다.
그리고 아버지께 내가 정말 사랑했던 사람들이라고 전해달라. 법정이 조용해졌다. 지우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지우 형이 사고 당일 오후에 저에게 전화했을 때 하신 말씀입니다. 민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너무 피곤해서 운전하기 싫다고 하셨는데 소연 씨가 자꾸 나가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소연 씨가 이상하게 굴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소연의 변호사가 반대 신문에 나섰다. 증인은 피해자의 절친이라고 했는데 혹시 피해자가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증인도 피해자의 불륜을 도왔다는 얘기군요. 그런 증인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우 형의 행복을 바랐습니다. 지우 형은 소연 씨와의 결혼이 불행했거든요. 법정이 술렁였다. 불행했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우 형은 소연 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장님의 며느리 자리만 탐낸다고 말했어요. 소연이 벌떡 일어났다. 거짓말이에요. 저는 지우를 사랑했어요. 피고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판사가 주의를 주었다. 다음으로 서영이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긴장한 얼굴로 선서를 했다. 증인은 피해자 한지후와 어떤 관계였습니까? 연인 관계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아들 유나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네. 아인이는 저와 지우 씨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검사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증거로 제시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유나인 군은 99.9%의 확률로 한지우 씨의 친아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제 핵심 증거인 지우의 편지가 공개되었다. 한도연이 증인석에 서서 편지를 낭독했다. 이 편지는 제 아들 지우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겨둔 것입니다. 한도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제게 정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소연이를 조심하세요. 최근 들어 소연이의 행동이 이상합니다. 제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은 느낌까지 받을 정도입니다. 법정이 웅성거렸다. 지후 자신이 소연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소연의 변호사가 반박했다. 재판장님, 이 편지는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입니다. 불륜으로 인한 죄책감과 스트레스로 인해 망상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망상이라고 하셨습니까? 검사가 날카롭게 반박했다. 그럼 피해자의 차에서 검출된 수면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피해자는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소연의 변호사가 말을 더듬었다. 이때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되었다. 검사가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이것은 사건 당일 피고인의 집 앞 CCTV 영상입니다. 오후 5시 30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음료를 건네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영상에는 소연이 지우에게 컵을 주는 모습이 선명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리고 지우가 그 음료를 마시는 모습도 함께 보였다. 그리고 30분 후 피해자는 비틀거리며 차에 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수면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더 이상의 변명은 소용없습니다. 검사가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유언장을 보십시오. 이 유언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재산의 절반을 아들 유나인에게 나머지는 자선단체에 기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최소한의 생활비만 남겨두고 있죠. 이것이 피고인의 살해 동기입니다. 혼외 아들에게 재산을 빼앗기는 것을 막기 위해 남편을 살해한 것입니다. 소연이 마침내 무너졌다. 저는 그냥 그 여자와 아이가 미웠어요. 법정이 술렁였다. 지우는 저보다 그들을 더 사랑했어요. 저는 법적인 아내인데.
왜 저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나요? 그래서 남편을 죽였다는 말입니까? 저는 단지 소연이 울음을 터뜨렸다. 처음엔 그냥 겁만 주려고 했어요. 수면제를 조금만. 하지만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정말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결국 자백이 나온 것이다. 그럼 유언장을 숨긴 것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해요. 아이니한테 재산이 넘어가는 게 싫어서 판사가 판결을 선고했다. 피고인 강소연에게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유언장 은닉죄로 추가 벌금형을 선고합니다. 또한 피해자 한지후의 유언장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며 유나인의 상속권을 법적으로 인정합니다. 한도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드디어 지우의 억울함이 풀렸고 아인의 미래도 보장받게 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한도연에게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회장님, 재판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의가 승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제 아들의 억울함이 드디어 풀렸습니다. 손자 유나인 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아인이는 제 소중한 손자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 키울 것입니다. 집에 돌아온 한도연을 아인과 서영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어떻게 됐어요? 이겼다, 아인아. 이제 너는 당당하게 할아버지의 손자라고 말할 수 있어. 아인이 한도연의 품에 안겼다. 할아버지, 고마워요. 고마워할 건 없다. 이건 당연한 일이야. 서영도 눈물을 흘리며 인사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지우 씨도 기뻐하실 거예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지후의 묘를 찾았다. 지후야, 아빠가 너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제 편히 쉬어도 된다. 한도연이 묘비에 국화를 올리며 말했다. 그리고 아인이를 잘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아인도 아버지의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아빠, 나쁜 사람은 벌 받았어요. 이제 할아버지와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 거예요.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들을 흩날렸다. 마치 지우가 고맙다고 인사하는 것 같았다. 재판이 끝난 후 언론의 관심이 더욱 뜨거워졌다. 한도연 회장의 숨겨진 손자라는 것이 화제가 되면서 아인이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되었다. 할아버지, 학교 가기가 힘들어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봐요. 그럼 정말로 외국으로 가는 게 어떨까? 외국이요? 미국에 할아버지가 아는 사람이 있어. 거기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서영도 동의했다. 아인이를 위해서라면 어디든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아인이 대답했다. 할아버지, 저는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아빠가 있는 곳에서요. 한도연은 아인의 의젓한 모습에 감동받았다. 그럼 다른 학교로 전학은 어떨까? 그것도 좋아요. 하지만 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요. 당연히 함께 살아야지. 그날부터 한도연의 집에는 진짜 가족의 웃음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지우가 그토록 원했던 가족의 모습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었다. 재판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은 이제부터였다. 한도연은 아인과 서영과 함께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새로운 다짐을 했다. 그리고 지우의 목까지 함께 아인을 사랑하고 보호하겠다고 마음먹었다.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다. 한도연은 지우의 방을 정리하며 아들의 흔적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있었다. 서랍 깊숙이 숨겨져 있던 일기장들을 발견했을 때 그의 마음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다. 첫 번째 일기는 지우가 고등학생 때부터 쓴 것이었다. 아버지는 오늘도 회사에 늦게 들어오셨다. 나는 혼자서 저녁을 먹었다.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항상 바쁘시다고 하신다. 언제쯤 아버지와 진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한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지우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관심을 갈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학 진학을 앞두고 아버지와 상담을 하고 싶었는데 중국 출장 때문에 또 못 만났다. 어머니는 아버지 뜻대로 경영학과에 가라고 하신다. 나는 미술을 하고 싶은데. 한도연은 그 시절을 떠올렸다. 지우가 미술에 관심이 있다는 것조차 제대로 몰랐었다. 그저 당연히 자신의 뒤를 이어 경영을 배우기 원한다고 생각했었다. 오늘 아버지께 미술 전공을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그런 쓸데없는 소리 말고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라고 하셨다. 가슴이 너무 아팠다. 나의 꿈은 정말 쓸데없는 것일까? 한도연은 책상에 고개를 떨어뜨렸다. 아들의 꿈을 쓸데없다고 말했던 자신이 원망스러웠다. 더 읽어나가니 지후의 대학 생활과 사회초년생 시절의 이야기들이 나왔다. 회사에 입사했다. 아버지는 기뻐하시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다. 매일 숫자와 씨름하면서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잊어가고 있다. 오늘 우연히 미술관에 갔다. 그림을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아직도 미술을 사랑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하지만 이제는 너무 늦었다. 한도연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다. 지우는 평생을 자신의 진짜 꿈을 포기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리고 서영과 만난 후의 일기들이 나타났다. 오늘 서영이라는 여자를 만났다. 미술교사인데 정말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다. 그녀와 이야기하면 내가 잊고 있던 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서영이와 사귀기 시작했다. 소연이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지만 내 마음은 이미 서영이에게 가 있다. 하지만 아버지를 실망시킬 수는 없다. 한도연은 주먹을 쥐었다. 지우는 자신 때문에 원치 않는 결혼을 선택했던 것이다. 소연이와 결혼했다. 결혼식 내내 서영이 생각만 났다. 이런 나를 용서할 수 있을까? 하지만 아버지가 원하는 며느리는 소연이다. 아인이가 태어났다.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다. 서영이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이 아이를 보면 살아야 할 이유를 찾은 것 같다. 언젠가 아버지께도 소개해드리고 싶다. 한도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지우는 끝까지 자신에게 아인을 소개하고 싶어 했던 것이다. 아인이가 할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본다. 나는 할아버지가 훌륭한 분이라고 말해준다. 하지만 정작 할아버지는 아인이의 존재조차 모르신다. 언제 용기를 내서 말씀드릴 수 있을까? 마지막 페이지에는 지우의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 미안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아들이 되지 못해서. 하지만 나도 행복하고 싶었어요. 서영이와 아인이는 제게는 전부입니다. 언젠가 아버지께서 이들을 받아들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진정한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일기를 다 읽은 한도연은 한참을 울었다. 지우는 끝까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행복까지 바라고 있었다. 지우야, 아빠가 정말 바보였다. 정말 미안하다. 그때 아인이 들어왔다. 할아버지, 왜 우세요? 아인아, 할아버지가 너희 아빠한테 정말 못했구나. 아인이 한도연의 무릎에 앉으며 말했다. 하지만 아빠는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할아버지가 저희를 받아들여 주셨으니까 아빠도 기뻐하실 거라고 했어요. 정말 그럴까? 네. 어젯밤 꿈에서 아빠가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고맙다고 했어요. 한도연은 아인을 꽉 안아주었다. 다음 날 한도연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사회를 소집했다. 여러분, 중대한 발표가 있습니다. 임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저는 이번 분기를 마지막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회장님, 갑작스럽게 왜?
그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이제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후계자 문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분간은 전문 경영인에게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한도연이 잠시 멈췄다. 제 손자 유나인이 성장하면 그때 회사 승계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물론 아이가 원한다면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한도연은 서영과 아인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신가요? 회사를 그냥 두시고.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일만 하느라 정말 중요한 것들을 놓쳤어요. 이제는 아인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아인이 기뻐하며 말했다. 정말이에요? 그럼 할아버지랑 매일 놀 수 있어요? 그럼 아인이가 원하는 거 다 해보자.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해요. 그럼 할아버지도 그림을 배워볼까? 정말요? 함께 그림 그려요. 한도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 후 한도연은 또 다른 중요한 결정을 발표했다. 지우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것이었다. 한지우 장학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예술 전공 학생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기자회견에서 한도연이 말했다. 제 아들 지우는 미술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꿈을 지지해주지 못했어요. 이제라도 지우의 꿈을 이어가는 젊은 예술가들을 돕고 싶습니다. 재단의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초기 자본금으로 100억 원을 출연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추가 지원도 계속할 예정입니다. 언론과 사회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도연 회장이 아들의 죽음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평가였다. 장학재단 설립식이 있던 날, 한도연은 지우의 묘를 찾았다. 지우야, 아빠가 내 꿈을 이어갈 수 있도록 장학재단을 만들었다. 이제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내가 하지 못했던 꿈을 펼칠 수 있을 거야. 바람이 불어와 국화꽃잎들을 날렸다. 그리고 아인이도 정말 훌륭하게 자라고 있어.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아들이야. 한도연은 새로 가져온 그림을 묘비 앞에 놓았다. 아인이 그린 가족 그림이었다. 할아버지, 엄마 그리고 자신이 손을 잡고 있고 하늘에서는 아빠가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아인이가 그린 거야. 우리 가족 그림이라고 하더라. 집으로 돌아오니 아인과 서영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오늘 제가 요리 도와드릴게요. 정말? 아인이가 요리도 할 줄 아나? 네.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세 사람은 함께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했다. 한도연이 직접 요리를 하는 것은 거의 처음이었다. 회장님,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아요. 서영이 웃으며 말했다. 아, 그래요? 요리가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네요.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할아버지, 저희 아빠도 처음에는 요리 못했대요. 그런데 연습하니까 정말 맛있게 해주셨어요. 아인이 말하자 한도연의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래. 그럼 할아버지도 열심히 연습해야겠네. 드디어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할아버지, 요리 진짜 잘하세요. 아인이 한도연이 만든 김치찌개를 한 숟가락 먹고 말했다. 사실 조금 짰지만 아이는 맛있다고 했다. 너희를 위해서라면 뭐든 배울 수 있단다. 한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할아버지, 아빠도 우리를 위해서 요리를 배우셨어요. 그래, 지우가?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지우 씨는 정말 좋은 아버지셨어요. 아인이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셨거든요. 나도 그런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이미 그런 할아버지세요. 아인이 환하게 웃었다. 식사를 마친 후 아인이 할아버지에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오늘 미술 시간에 그린 거예요.
그림에는 큰 나무 아래에서 손을 잡고 있는 가족이 그려져 있었다. 그리고 나무 위쪽 하늘에는 천사 모양의 아빠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정말 잘 그렸다. 아빠를 닮아서 미술 재능이 있구나. 정말이에요? 그럼 저도 아빠처럼 화가가 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아이니가 원한다면 뭐든 될 수 있어. 한도연은 진심으로 말했다. 지우에게 하지 못했던 지지와 격려를 아인에게는 아끼지 않을 작정이었다. 하지만 할아버지, 저는 할아버지 회사도 물려받고 싶어요. 정말? 네. 아빠가 못다한 일을 제가 이어가고 싶어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만든 장학재단도 더 크게 만들고 싶어요. 한도연은 감동받았다. 이 아이에게서 지우와는 다른 하지만 더 큰 가능성을 보았다. 그럼 아인이가 크면 회사와 미술을 다 할 수 있겠네? 네.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날 밤 한도연은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들 수 있었다. 꿈에서 지우가 나타나 말했다.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제 정말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우야, 아빠가 미안하다. 괜찮아요. 아버지께서 아인이와 서영이를 사랑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앞으로는 내가 하지 못했던 모든 꿈들을 아인이가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변하신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뻐요. 아인이는 정말 행복할 거예요. 한도연은 꿈에서 깨어나며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기쁜 눈물이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았다. 한도연은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서영과 아인이 일어나자 놀라워했다. 할아버지, 벌써 일어나셨어요? 응, 우리 가족을 위해 맛있는 아침을 준비하고 싶어서. 와,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함께 아침을 먹으며 하루 계획을 세웠다. 오늘은 뭐 하고 싶니, 아이나? 공원에 가서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할아버지도 함께요. 좋은 생각이야. 할아버지도 그림을 배워볼게. 한도연은 진심으로 웃었다. 피보다 진한 것은 마음으로 이어진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지우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이 이 가족을 하나로 만들었다. 이제 한도연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다. 기업 회장이 아닌 사랑하는 손자의 할아버지로서의 인생이. 1년이 흘렀다. 한지우 장학재단이 설립된 지 1주년을 맞는 날, 한도연은 재단 사무실에서 첫 장학생들과 만남을 가졌다. 25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지우의 이름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조각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되었어요. 22살의 김민준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는 가난한 농가 출신으로 장학금이 없었다면 대학을 포기해야 할 상황이었다. 고마워할 건 없어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예술가가 되는 것, 그것이 지우에 대한 가장 좋은 기념이 될 거예요. 한도연의 옆에 앉은 아인이 장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 아빠도 미술을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들이 아빠가 이루지 못한 꿈을 대신 이뤄주시는 거예요. 이제 13살이 된 아이는 한 뼘 더 자라 있었다. 새로운 학교인 서울예술중학교에서 미술 영재반에 속해 있으면서도 경영학 공부도 따로 하고 있었다. 장학생들과의 만남을 마치고 한도현과 아이는 집으로 돌아왔다. 서영이 거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요즘 그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 외에도 개인 작품 활동을 하고 있었다. 오늘은 무슨 그림을 그리고 계세요? 한도연이 물었다. 아이니와 회장님이 함께 공원에서 그림 그리는 모습이에요. 서영이 캔버스를 돌려 보여주었다. 큰 나무 아래에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나란히 앉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따뜻하게 그려져 있었다. 우와,
엄마, 정말 잘 그리셨어요. 아인이 박수를 쳤다. 이 그림을 지우 아빠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한도연이 그림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할아버지, 아빠는 분명히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가끔 아빠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아인의 말에 한도연과 서영이 미소를 지었다. 그런 것 같아요. 지우 씨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서영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날 저녁 식사 준비를 하면서 한도연은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을 발견했다. 예전에는 요리라고는 라면도 제대로 끓일 줄 몰랐던 그가 이제는 아인이 좋아하는 불고기까지 능숙하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 할아버지, 정말 요리 실력이 많이 늘으셨어요. 아인이가 맛있게 먹어줘서 할아버지가 더 열심히 배우게 된 거야. 저도 요리 배우고 싶어요. 나중에 할아버지께 해드릴게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으며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다. 이것이 한도연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제가 회화 실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하셨어요. 정말 우리 아인이가 아빠를 닮았구나. 그리고 경영학 과외 선생님도 제가 이해력이 빠르다고 칭찬하셨어요. 아인이는 정말 다재다능해. 미술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한도연이 자랑스러워하며 말했다. 할아버지, 저는 정말 둘 다 하고 싶어요. 미술도 하고 회사도 경영하고. 물론이지. 아인이가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어. 식사를 마친 후 아인이 한도연에게 편지 한 통을 건넸다. 할아버지, 이거 읽어보세요. 편지 봉투에는 아빠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이게 뭐니? 제가 아빠한테 쓴 편지예요. 할아버지가 대신 읽어주세요. 한도연은 조심스럽게 편지를 열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아빠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정말 행복해요. 할아버지랑 엄마랑 함께 살면서 매일매일이 즐거워요. 할아버지는 아빠가 말씀하신 대로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저를 위해서 요리도 배우시고 그림도 함께 그려주세요. 그리고 아빠가 못다 이룬 꿈을 위해서 장학재단도 만들어주셨어요. 엄마도 요즘 그림을 다시 그리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예쁜 그림들을 그리세요. 아빠가 엄마를 사랑한 이유를 알겠어요. 저는 미술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할아버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서 경영 공부도 하고 있어요. 나중에 아빠처럼 예술을 사랑하면서도 좋은 사업가가 되고 싶어요. 아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죠? 저는 가끔 아빠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특히 그림을 그릴 때요. 아빠가 우리에게 남겨준 사랑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어요. 할아버지도 이제는 정말 행복해 하세요.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아들 아인올림. 편지를 다 읽은 한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인아, 정말 좋은 편지네. 할아버지도 아빠한테 편지 써보세요. 나도? 네. 아빠가 듣고 싶어 할 것 같아요. 한도연은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 한도연은 지우의 묘를 찾았다. 1년 만에 혼자 온 것이었다. 손에는 아인의 편지와 자신이 쓴 편지가 들려 있었다. 지우야, 아빠 왔다. 한도연은 무릎을 꿇고 앉아 지우의 편지를 먼저 읽었다. 아인이가 너한테 편지를 썼어. 정말 훌륭한 아들로 자라고 있다.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해. 바람이 불어와 편지를 흩날렸다. 이제 한도연은 자신이 쓴 편지를 꺼냈다. 사랑하는 아들 지우에게 아빠가 이렇게 편지를 쓰는 게 처음이구나. 평생을 함께 살았지만 정작 너에게 마음을 제대로 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술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지지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아들이 있다는 걸 받아들여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지금은 알겠다. 너의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서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아인이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우리 가족이야. 내가 남겨준 사랑 덕분에 아빠도 진짜 행복이 뭔지 배우고 있어. 돈이나 명예보다 소중한 게 가족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다. 아인이는 너를 정말 닮았어. 착하고 똑똑하고 그림도 잘 그려. 그리고 내가 하지 못했던 꿈들도 모두 이룰 수 있을 거야. 장학재단도 잘 운영되고 있어. 많은 젊은 예술가들이 내 이름으로 꿈을 키워가고 있다. 넌 죽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 지후야, 아빠는 이제 정말 행복하다. 내가 남겨준 가족들과 함께 매일을 감사하며 살고 있어. 고마워, 내 아들. 그리고 사랑한다. 아빠가 편지를 다 읽고 한도연은 두 편지를 모두 묘비 앞에 놓았다. 지후야, 내가 원했던 대로 우리는 이제 진짜 가족이 되었어. 아빠가 이제야 깨달았지만 피보다 진한 건 마음으로 이어진 사랑이더구나. 그때 뒤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서영과 아인이 꽃다발을 들고 오고 있었다. 할아버지, 혼자 오신 줄 알았는데 찾아왔어요. 우리도 아빠 보고 싶었어요. 세 사람은 함께 지우의 묘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다. 지우 씨, 저희는 정말 행복해요. 회장님 덕분에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서영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빠, 우리가 이렇게 행복한 건 다 아빠 덕분이에요. 아빠가 우리를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고마워요. 아인도 아버지의 묘비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세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마치 지우가 함께 있는 것처럼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다. 묘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아인이 말했다. 할아버지, 엄마 오늘 저녁에는 제가 요리할게요. 정말? 아인이가 요리를? 네. 요리 선생님한테 배운 파스타 만들어 드릴게요. 우와, 기대된다. 집에 돌아와 아인이 정말로 파스타를 만들기 시작했다. 한도영과 서영이 옆에서 도와주었다. 할아버지, 면을 넣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해요. 그래. 아인이가 선생님이네. 엄마, 소스는 이 정도로 간을 맞추는 게 좋을까요? 완벽해, 아인아.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저녁 식사가 완성되었다. 식탁에는 아인이 만든 파스타와 한도연이 만든 샐러드, 서영이 만든 디저트가 놓여 있었다. 자, 이제 우리 가족이 함께 만든 특별한 저녁이야. 한도연이 말했다. 맛있겠다. 우리가 다 함께 만든 거니까 더 맛있을 거예요. 세 사람은 둘러앉아 식사를 했다. 대화가 끊이지 않았고 웃음소리가 집안에 가득했다. 할아버지, 정말 맛있어요. 아인이가 만들어서 더 맛있는 것 같아. 엄마 디저트도 정말 달콤해요. 우리 아인이가 좋아해서 다행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할 때도 세 사람이 함께 했다. 한도연이 설거지를 하고 서영이 닦고 아인이 정리했다. 완벽한 팀워크네. 아인이 기뻐했다. 정말 그렇네. 우리는 최고의 팀이야. 한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저녁 시간이 되자 세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앉았다. 한도연이 아인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서영은 옆에서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고 있었다. 할아버지, 이 이야기 정말 재미있어요. 그렇지? 할아버지도 어릴 때 이 책을 읽었어.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의 어린 시절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어린 시절? 한도연은 잠시 생각했다. 예전에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해본 적이 없었다. 할아버지도 아인이처럼 꿈이 많은 아이였어. 어떤 꿈이요?
사실 할아버지도 처음엔 화가가 되고 싶었어. 서영과 아인이 놀라며 한도연을 바라보았다. 정말이에요? 할아버지도 그림을 좋아하셨어요? 그럼. 하지만 할아버지의 아버지는 그런 꿈을 허락해주지 않으셨지. 그래서 할아버지는 사업을 하게 된 거야. 그럼 할아버지도 꿈을 포기하셨던 거네요. 아인이 슬퍼하며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이제는 아인이를 통해서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게 되었어. 제가 할아버지의 꿈도 이뤄드릴게요. 고마워, 아인아. 그날 밤 아인이 잠들고 난 후 한도연과 서영이 조용히 대화를 나누었다. 회장님, 정말 많이 변하셨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아인이와 당신 덕분이죠. 지우 씨가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지우가 우리를 이어주었어요. 그 아이 덕분에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죠. 회장님, 저희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요? 당연히 행복해야죠. 지우도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랄 거예요. 한도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서영 씨, 이제는 그냥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니까. 서영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감사해요. 아버지. 그렇게 하루가 마무리되었다. 한도연은 침실로 들어가며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았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도 만족스러운 하루였다. 침대에 누워 한도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지후야, 고맙다. 내가 가르쳐준 사랑의 의미를 이제야 알겠어. 피보다 강한 것은 정말 마음으로 이어진 사랑이구나. 한도연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내일은 또 어떤 행복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인과 함께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서영과 함께 요리를 하고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웃는 그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시간들 말이다. 한도연은 이제 확신할 수 있었다. 진정한 성공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이런 순간들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지우가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이 사랑이었다. 할아버지와 손자를, 그리고 한 가족을 이어주는 사랑 말이다. 한도연의 새로운 인생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 비로소 한 기업 회장의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되었고, 마음으로 이어진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보시고 느끼신 감정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주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생이었습니다.